네, 이번 시간에는 두 분의 사업가 명주를 보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용신의 대운의 한 분은 성공하고, 다른 한 분은 실패를 했다. 그 왜 그런가, 이유가 뭔가,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중점은 뭐냐면, 사주 일간이죠. 일간이 역할을 할 때, 역할을 잘하는 것이 바로 용신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용신인 겁니다. 내가 그 계절에 맞게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용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계절 봤죠? 겨울에 기토, 토는. 겨울에 토는 무엇을 해야 되냐? 목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목을 보호하는 거예요. 대지 위에서 이렇게 대지는 뭐냐? 햇빛을 흡수하고, 빛을 흡수하고, 물을 머금은 깡깡 얼은 터전 위에 이 토는 뭐냐? 목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자, 겨울에 토가 화가 있죠? 예, 목도 있습니다. 예, 물도 있고. 딱 아주 좋다. 나오죠? 거기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금이 있어요. 네. 근데 굳이 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안에도 금이 있고, 네.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가 이게 제죠, 아버지가 나무를 심어서 토 위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가 마르지 않도록 금으로 보호해주고 태양이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 토의 기반 위에서, 이 땅의 기반 위에서 나무들이 얼지 않고 그 겨울을 잘 나서 봄에 새싹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의 역할은 뭐냐? 겨울철에, 자, 여러분 이거 신강신약으로 해서 또는 조우용신으로 해서 병화를 잡을 수 있겠죠? 병화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강신약으로 병화를 용신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한난조습, 즉 조우적 측면에서도 습하죠. 네. 춥습니다. 추우니 가을철에 수가 있어서 춥습니다. 그래서 화가 용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운에 대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을사대운에 망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도 전성기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여기에 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왔어도 여기서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은. 네.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설명한 듯이
그 계절에 이 역할이 무엇인가, 이 기토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지 위에 태양이 뜨고 나무가 있고 물이 공급되고 적당히 땅이 있고 나무 있고 얼지 않아 나무도 있고, 딱 그림이 벌써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대운에 이러한 여건이 아까 말한 대로 용신과 관계없이 이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사주의 원국에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과 관계없이 대발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분은 아까 말씀대로 신약을 잡든 한난 조섭으로 이게 6월에 수기가 있고 해서 화를 용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여기 을사대운에서 사업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강신약으로 하면 이게 신약하니까 인성이 화가 용신이다. 용신이 대발할 수 있는 그런 운이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왜 그러냐? 여기 기토를 보셔야 됩니다. 자, 가을에는 이제 운을 지우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뭐냐? 대지 위에서 나무가 성장해서 태양으로서 나머지 곡식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지는 땅은 밑에서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이 과일들이 흡수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을 자기가 흡수하는 겁니다. 즉 땅이 흡수해 버려 가지고 이 과일들이 익지를 못하는 겁니다. 열매가. 거기에다가 이 과일, 즉 이건 친구 동업자죠. 친구나 동업자의 열매를 갖다가 자기가 수기로 만듭니다. 수기로. 그래서 목으로 해서 화로 해서 자기 걸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친구 동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여기 와서 빚을 받아서 과일을 익히든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가져가서 다 흡수해버리고 이분은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원해줘. 이게 없다면, 이 과일이 없다면 이 수기가 다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모자론을 또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금생수가 안 되니까 이게 수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 혜택을 가져간 이 사람이 자기만 하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있지만은 이것은 이 과일을 익히기에, 열매를 익히기에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운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 원국에서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인성을 자기가 흡수해버리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과연 가을에 아직도 남은 여력을 받아 가지고 과일을 익히는 데 써야 되는데 자기만 비치고 여기서 중단이 되고
이 친구의 땅 이쪽에서는 태양이 안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은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여기에 식신이죠. 우리 식신. 즉, 이 사람이 유통을 하는데, 여기 재죠. 조금, 컴팩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놓쳤는데, 이게 재죠.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 물건을 이 사람이 만들고 있죠. 이게 식신이죠. 그런데 이 사람 갖다가 자기가 권리 같은 거 행사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안 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더 이상 물건을 안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과 관계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국에서 이미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이 나오는 거죠. 운과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니까 나무를 만들어줘. 이 사람이 키울 성장할 나무를 만들어줘. 꽃을 피우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원국을 이렇게 분석을 하나씩 하면 신강신약, 용신 이런 것이 그러다 보면은 의미가 없구나. 오직 구조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것을 결국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사업가를 통해서 용신 이것을 꼭 찾지 말고 구조를 보면 이 사주 구조를 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와 현상을 말씀드리고, 이 자연상은 계절에 따른 구조, 이렇게 이것을 연상을 해 보시라고, 두 사업가의 그 현 상황을 놓고 왜 한 사람은 성공했고 왜 한 사람은 실패를 했는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아무튼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사주를 보는 관점이나 시각을 육친이나 신강신약 이런 데 매몰돼서 공부를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